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재병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올바른 양치질, 칫솔질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들은요,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 말고 치과의사협회에서 말하는 333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말고요.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양치하실 때 양치질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그리고 기존에 잘 모르셨던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오해가 있으셨던 부분들을 조금 바로잡고자 오늘 방송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선 양치질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 두 가지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요소 치약하고 칫솔입니다. 그 중에서 치약하고 칫솔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오드리야? 뭐가 더 중요할까? 빨리 대답해. 아니, 뭔 치약이야? 칫솔. 네, 칫솔. 요즘에 많이 보는 방송 중에 그게 만남의 광장인가? 없어 안 넣어도 돼 이런 거. 네, 치약하고 칫솔 중에 치약이 없다. 이거 없어도 돼요. 근데 칫솔은 꼭 있어야 됩니다. 칫솔은 양치질 할 때 칫솔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칫솔 선택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실제로 지금 한 달 정도 사용한 칫솔입니다. 보시면은 다른 칫솔하고 조금 달라요.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저희 직원분들도 이거 보시더니 이거 유아용 칫솔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병원 원장님들은 다 이거 쓰세요. 이 칫솔 쓰는 이유가 칫솔모가 좀 작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아요, 일반 칫솔보다. 이게 저희 병원에서 흔히 일반 환자분들용으로 나눠드린 칫솔인데 크기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죠? 사이즈가 작아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작은 칫솔모 헤드로 꼼꼼하게 구석구석 닦기 용이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거 한 달 정도밖에 안 썼는데 이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면 좀 날이 이제 많이 상해 있습니다.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미세모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런 칫솔들은 이제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집에 이런 칫솔이 있으시면 이제 새 칫솔로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구석구석 오래 닦다 보니까 칫솔 수모 시간이 보통 한 달 정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한 달 후에는 이제 새 걸로 교체를 하는데 이건 환자분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칫솔모가 조금 이제 옆으로 휘었거나 그러면은 이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어디 보니까 이거 뜨거운 물에 담가가지고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하면 날이 다시 세워진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네, 얼마 안 하니까 그냥 새 걸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칫솔이고, 이거 저희 학교에서 개발했던 진보영 교수님 개발하신 그런 제품인데, 자, 한번 뜯어볼게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물론 이제 큰 사이즈의 칫솔도 있습니다. 큰 사이즈의 칫솔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조금 작은 칫솔을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적정한 크기는 치아의 칫솔 크기는 치아 2개 정도의 크기. 치아 2개 정도의 크기가 적당합니다. 요거는 사실 제 크기보다는 약간 작아요. 2개보다는 약간 작은 크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쓰시는 칫솔은 요 정도 크기세요. 약간 커요, 요거는요. 그래서 크다 보니까 구석구석 닦는 좀 느낌이 좀 덜 하실 거고요. 자, 보시면은, 또 미세모가 있고 일반모가 있는데 요즘에 대세는 미세모니까 미세모 사용하셔도 되고 일반모 사용하셔도 됩니다. 적정한 거, 이제 양치하셨을 때 잇몸에 상처가 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칫솔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특이한 기능성 칫솔들이 있습니다. 교정용 전용 칫솔이라든지 아니면 치주,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쓰는 전용 칫솔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번에 이제 기회를 가지면 이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칫솔은 적당한 크기, 가급적이면 좀 크기가 좀 작고 미세모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크기가 작고 좀 구석구석 용이하게 닦으실 수 있는 칫솔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칫솔모가 손상이 되어 있다라는 건 이렇게 꼽히듯이 옆으로 퍼져 있는 경우, 이런 칫솔은 바로바로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칫솔 선택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양치 방법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많은데요. 이거 있죠. 환자분들 오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명드릴 때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이렇게, 그죠? 네. 우리 이제 치과 전공하는 오대리도 잘 아는 이렇게 빗질하듯이 쓸어내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되세요. 저도 빗질하듯이 쓸어내리는 방법도 있고요. 팽마법이라고 해서 옆으로 닫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좌우로 이렇게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 가르치는 이제 원형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넓게 둥글게 닦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희한한 방법 맞습니다. 스팀만법 해가지고
바스법에서 치은에서부터 이렇게 닦아가지고 쓸어내리는 이런 방법도 있고 모디파이드 바스법 이런 것도 있고 막 칫솔질 방법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빗질하는 방법, 이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는 방법을 치과 의사 협회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전 세계 기준은 아니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꼭 이렇게 칫솔질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만의 방식이고요. 외국은 또 다릅니다. 다른 방법들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좀 몇 가지 유추가 되는 상황은 있지만은 그런 것까지 설명드리긴 조금 힘들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양치 습관이 다 다르세요. 개인마다 다 다르신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분노의 양치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쓸어내리려고 연습을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실 거예요. 처음에 하시려는 분들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넓게 닦으셔도 되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떻게 양치질을 하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지금부터 두 가지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래, 구석구석, 가급적 오래, 구석구석 닦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잇몸 마사지 하듯이, 잇몸도 같이 마사지 하듯이 닦아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구석구석 오래, 그 다음에 잇몸 마사지 하듯이 잇몸도 같이 양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양치 목적은 치아 표면에 있는 플라그를 제거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잇몸 마사지를 통해서 치아 주변을 잡고 있는 치주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같이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석구석 닦아주시는데 양치가 가장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요. 환자분들 중에 가장 안 되시는 양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어금니 아래, 안쪽 어금니 아래쪽, 여기 거의 잘 안 닦으세요. 보시면. 요 부분은 잘 닦으셔야 됩니다. 여기 아래도 넣기도 힘든데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닦아주셔도 돼요. 닦아주세요. 안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닦아주세요. 이렇게 굳이 빗질하듯이 닦으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방법, 본인의 습관에 맞게 편한 방법으로 대신 오래 닦으셔도 되세요. 오래 닦아주셔야 됩니다. 혀 안쪽, 아래 혀 안쪽 여기 제일 안 닦입니다. 여기 안 닦이고요. 그 다음 안 닦이는 부분이 위에 어금니 안쪽. 안쪽이 제일 안 닦이세요. 바깥쪽은 잘 닦으세요. 보통 양치질 할 때 앙 물고 이렇게 닦으시기 때문에 바깥쪽 면은 상당히 잘 닦으시는데 안쪽이 잘 안 닦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래 앞니, 여기는 치석이 원래 잘 낍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낍니다. 저도 굉장히 잘 끼는 부분이고요. 이쪽 부분은 이렇게가 잘 안 들어가요. 칫솔이. 그래서 나를 세워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렇게 하기 조금 힘들거든요.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쓸어 당기듯이 해주시면 되는데 아래 하악 전치부, 아래 앞니 안쪽은 치석이 원래 잘 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오셔서 또 스케일링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구석구석 오래, 어디가 안 닦이는지, 아래 어금니 안쪽 제일 안 닦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양치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잇몸도 같이 마사지 해주듯이 전체적으로 치아 주변을 마사지 해주듯이 양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오래 닦아야 되냐? 얼마나 오래 닦아야 될까요? 3분. 네. 우리나라 참 위생이 있어서 3분이라고 하는데 3분 닦아도 되고 5분 닦아도 되고 10분 닦아도 상관없습니다. 가급적 오래, 천천히. TV 보면서 앉아서 드라마 보시면서 그냥 천천히 닦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닦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 닦지 마시고요. 그냥 천천히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고수할 필요 없으십니다. 본인의 습관에 맞게 본인의 편한 방법대로 구석구석 닦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반 칫솔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해도 상관없는데요. 가끔 전동 칫솔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동 칫솔 중에 파워가 좀 센 전동 칫솔이 있어요. 이게 돌아가는 회전형으로 되는 방법들이 이제 칫솔들이 있는데 회전형으로 하는 전동 칫솔은 2분 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2분 정도 이상 지나게 되면은 치아 마모가 좀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힘으로 하는 칫솔은 가급적 오래 3분이라고 했는데요. 3분도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되게 깁니다. 네, 일반적으로 양치하시는 분들 10몇 초 정도밖에 양치를 안 하시기 때문에 3분 목표를 가지고 3분 정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냥 TV에 소파에 앉으셔서 TV 보시면서 뉴스나 이런 거 간단하게 보시면서 천천히 구석구석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양치 순서도 있어요. 뭐 위에도 닦고요, 옆면도 닦고 아래도 닦고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구석구석 오래 3분 이상 닦는다는 거, 그리고 잇몸 마사지 해준다는 거, 그것도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칫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왜 칫솔을 먼저 설명드렸냐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닦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사실 치약은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세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닦아줘도 됩니다. 저도 양치하고 나서 우리 보통 이런 경우 있어요. 양치하고 나서 뭐 양치했는데 아씨 누가 뭐 먹고 있는 거죠? 한 입만 해서 받아 먹었다. 네, 그런 경우에 또 양치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치약 안 하고 그냥 칫솔로만 한 번씩 이렇게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네, 치약은 굳이 없으셔도 되는데 치약 안에 보면은 이제 연마제 성분이 들어가 있으세요. 연마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군대에서 광택 낼 때 잘 쓰는 이제 치약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치약 표면에 있는 치약 플러그를 잘 닦아내기 위해서 연마제 성분이 들어간 거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보존제도 들어가 있고 향미료도 들어가 있고 청량감을 이제 유발하기 돕기 위해서 이런 이제 몇 가지 약품들이 더 쭉 첨가가 되는데요. 치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안 보이지? 요거 페땡 가장 많이 쓰는 거, 가장 저렴한 제품, 가장 일반 대중화가 된 제품. 아 예, 좋습니다. 저희도 이거 써요. 싼 거. 근데 요즘에 찾아보면은 비싼 치약들 많이 나옵니다. 펌핑 치약 해가지고. 네, 요거는 개당 얼마지? 한 개당 10,000원이 넘는 제품이거든요. 뭐 요즘에 펌핑 치약이 되게 허브가 들어가는 이런 치약이 또 조금 트렌드라서 좀 고급화된, 좀 병원 자체가 좀 고급스럽게 생겼는데 이건 사실 사는 이유가 병원 인테리어 하려고 환자들 쓰라고 사다 놓은 거지 특별히 효과가 좋아서 갖다 놓은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치약 사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비싼 치약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미백 치약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나중에 다른 이제 실제 기능성 있는 치약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성 치약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굳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게 이 비싸니까 좋긴 하겠죠. 근데 상관없습니다. 저희도 원장실에 놓고 쓰는 거 심지어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이거 괜찮습니다. 똑같습니다. 치약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양치하시고 나서 여러 번 헹궈내셔야 됩니다. 보통 한두 번 헹구시고 많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5번 이상 충분히 입으로 헹궈내시고요. 치약이 없어서 칫솔을 양치질을 못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치약이 없어도 칫솔로만이라도 양치를 해주시면 효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치약은 크게 중요 선택 사항이 아닌데 가끔 보면은 치약에 마모도가 표시되어 있는 치약이 있습니다. 정말 드뭅니다. 네, 정말 드문데 마모도가 심하지 않은 치약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 불소 치약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에 일부 분들이 무불소 치약 사용한다고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무불소 치약 찾고 그러는데요. 불소 치약, 불소 함유는 분명하게 치약에 들어가 있는 불화 나트륨이라든지 불화 주석 같은 제품들은 충치 예방에 분명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불소 치약 굳이 사용하지 마시고요. 불소가 들어있는 제품을 반드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브 든 거 상쾌하긴 한데 없어도 돼요. 그냥 사놓는 거예요. 사놓고 장원장한테 욕먹었어요. 네, 일반 치약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특수한 치약들이 있습니다. 치간 칫솔이라든지 치실, 그다음에 왓다다베 칫솔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양치만 갖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양치만 갖고는 부족하세요. 그래서 칫솔을 하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치실이라든지 치간 칫솔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하시게 되면 다른 이제 왓다다베 칫솔, 엔드터프트 칫솔 같은 이제 기능성 특이한 칫솔, 치아 사이사이를 닦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한번 이제 모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꼭 빗질하듯이 하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하시고 있는 방법대로 편하게 오래 하셔야 되고 구석구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잇몸도 같이 마사지 하듯이 해주셔야 됩니다. 치약은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단 불소가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여기 4가지 포인트 짚어드렸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특이한 기능성 칫솔, 다음에 기능성 치약들에 대해서 한번 모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